조금 이런 증상을 호소했을 때 왜 이 증상에 대해서 더 좀 어떤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이제 그러면은 어딘가로 보내서 코로나19가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내는 장소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음악병상이라는 곳이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음압병상이라고 하시는 건 이제 격리실을 말하는 거죠. 네. 격리실은 입원해서 치료해야 할 정도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제 격리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입원을 했을 때는 그 격리실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격리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받기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도 들어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실제로 코로나 확진을 받든 확진을 받지 않든 이 코로나라는 병은 무조건 아주 중증의 형태로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경증으로 지나가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혹은 그런 환자들은 어디 격리실에 입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약을 받고 자택에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건 혹은 어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바로 격리 입원당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발열이 심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해서 입원 치료가 판단하다고 이제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격리실로 입원하시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격리실로 입원해서 아마도 만약 폐렴이 의심된다면 24시간 간격으로 2번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확진자로 계속 이제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겠고요. 2회 이상 음성이 나온다면 병원에서는 격리실에서 나오시게 되실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각 병원마다도 격리 해제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그 병원에 가봐야 아시겠지만 일단 확진되지 않아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격리실에 입원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다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증상을 호소했고 혹은 뭐 증상이 나타나서 선별진료소든 어디든 확인을 하러 간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가 된다.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절대 집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된다. 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뭐 방역에 관련해서 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투명 마스크라던가 이런 쉘 같은 거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특히 이제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나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자주 접촉하게 될 경우가 있으실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면 마스크나 흔히 말하는 이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덴탈 마스크, 혹은 이제 KF라든지 이런 숫자가 써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크게 상관없이 모든 마스크를 다 착용하길 권장하는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보건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정말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게 된다면 보건용 마스크에 페이셜 실드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학교에서 양호실에 열난다고 아이가 왔다 하면 열난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의 안전과 또 본인과 접촉하게 될 이제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페이셜 실드, 만약에 있다면 장갑 같은 걸 끼고 이제 보고, 접촉도 이제 전파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가 이제 감염이 확진이 돼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 아이가 치료가 됐어요. 그럼 다시 학교로 왔죠.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느냐, 확진이 됐던 사람이 격리 해제, 치료가 됐다 결정이 나고 나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한번 심지어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다고 하니 왠지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왠지 좀 멀리 해야 되나 그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번 치료가 된 사람이 다시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재앙성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재앙성자가 생기는 이유 중에 추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이 환자 몸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가 감염 능력이 이제 거의 없는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검출이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하는데 확 어떠한 상황에서 확 낮아졌다가 그래서 검사할 때는 나오지 않았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그게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치료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양성자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하고 격리 해제를 하는 건 그만큼 충분히 임상 기준, 증상에 따른 임상 기준과 검사 결과에 따른 이제 검사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격리 해제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완전히 나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게 아픈 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비난이라든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병균 같은 시선을 보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믿고 보호해주고 고생했다고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재앙성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격리가 해제가 됐으면 이 학생 혹은 환자에게는 보통 평범하게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이 네,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특별한 꼬리표를 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이야기들 외에도 어떤 내용이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